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비디오 코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 비디오 코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애플사의 프로레스 코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시간에 제가 일반적인 비디오 코덱을 설명을 하면서 다음같이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비디오 카메라부터 어떤 이미지 정보를 기록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바로 센서라고 불리는 장치를 통해서 화상 정보를 기록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록되는 그 파일 이름이 ABC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센서로부터 그 기록되어 있는 이미지 정보가 일체의 어떤 압축, 즉 파일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압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파일은 로우 포맷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비디오 카메라마다 고유한 로우 포맷을 따로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로우 포맷에 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압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바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파일이 저장되는 저장 공간을 좀 더 줄이면서 좀 더 가볍게 재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압축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컴프레스 포맷으로 저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비디오 카메라가 어떤 압축 포맷을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이 압축 구조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디오 카메라가 일반적인 소비자용 비디오 카메라라면 대부분 H264라든가 또는 MPEG과 같은 MPEG 같은 이런 코덱을 사용해서 이 화상 정보를 압축을 시켜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용 또는 준 전문가용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에는 압축을 해주긴 하는데 좀 더 화질을 살려서 말 그대로 지나치게 압축을 많이 하지 않고 좀 덜 압축을 시켜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코덱이 바로 애플사의 프로레스라고 불리는 코덱이거나 또는 아비드사의 DNX HD 또는 DNX HR 계열의 코덱을 사용해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프로레스라든가 DNX 계열의 이 코덱들은 H264 MPEG 코덱에 비해서 압축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화질이 많이 살아있는 상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질이 중시가 되는 데이터 압축을 좀 덜 하면서 화질을 좀 더 많이 살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방송이라든가 포스트 프로덕션 또는 광고 같은 그런 업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 규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용 코덱 타입인 이런 H264 계열의 코덱뿐만 아니라 프로레스라든가 DNX HR 계열 이런 코덱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읽기 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레스 코덱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프리미어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레스 코덱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비디오 파일을 읽을 수는 있었으나, 즉 리드는 할 수 있었으나 라이트를 할 수 없는, 즉 쓸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프리미어 프로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시점에는 읽기 쓰기를 모두 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레스 계열의 코덱은 이 다음과 같은 이 내부적인 기술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 있죠. 이 주소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바로 애플사에서 만든 프로레스 코덱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규격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같은 프로레스 코덱이라고 해도 이 어떤 타입으로 인코딩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화질과 압축률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게 되면 같은 프로레스 코덱이라고 해도 444 XQ 계열의 코덱이 있고 단순 444 또는 포트2 HQ 또는 포트2
또는 포트2 LT 프록시 또 이런 식으로 등급이 각각 나눠져 있죠. 결국 이제 그 같은 프로레스 코덱으로 인코딩이 되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주안을 둬서 인코딩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타입의 인코딩 타입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로레스 코덱으로 인코딩을 해서 뭔가 어떤 비디오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질을 중시를 해서 어떤 색감의 정보라든가 화질 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444, XQ, 444 이런 계열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화질과 함께 동시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저장 공간을 좀 아끼면서 보통의 어떤 방송국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화질이 필요하다면 바로 포트2 HQ, 포트2 타입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아주 가볍게 편집을 하는, 즉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떤 인제스트 목적에 또는 프록시를 생성해서 작업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 줄 때는 바로 포트2 LT라든가 프록시라고 써져 있는 이런 타입이 있죠. 네, 이런 타입을 대신 사용해서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인코딩 타입마다 보게 되면 이제 간단한 예시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해상도가 1920, 1080 HD 해상도이면서 프레임 레이트가 29.97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있는 이런 영상을 만약에 444 XQ로 인코딩을 했었다 비디오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면 초당 500 Mbps 정도의 데이터율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그 4대 4대 4라는 샘플링 수치가 있죠. 네, 이 숫자의 의미는 바로 색상 정보에 대한 압축 비율을 뜻하게 됩니다. 비디오 파일에 대해서 어떤 압축을 한다는 뜻은 크게 보자면 이제 비디오 파일이 이제 어떤 개별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게 되겠죠. 영상 자체를. 그때 영상 전체적으로 압축을 해주는 데이터 압축이 있고 색상 정보를 압축을 해주는 컬러 압축이 있습니다. 데이터 압축은 말 그대로 1초를 구성하는 수십 장의 그림이 있겠죠. 그 그림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뜻이 되겠고, 컬러 압축은 개별적인 프레임마다 갖고 있는 색상 정보에 대한 압축을 해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미지의 경우에는 바로 색상 정보에 대해서 RGB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주게 되죠. 비디오 파일의 경우에는 바로 YUV 또는 YIQ 같은 이런 컴포넌트를 대신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지금 이제 쓰여져 있는 이 444라는 숫자가 있죠. 이 숫자의 의미가 바로 색상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압축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바로 색상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 압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포트 제로에 비해서 444가 훨씬 많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일반적인 관점상 봤을 때 포트2나 444나 어떤 그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뚜렷한 차이를 잘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미지를 1대1로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놓고 나란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주 뚜렷한 색상 정보의 어떤 색상의 디테일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영상이 있을 때 그 영상이 갖고 있는 색상 정보를 가능한 누락 없이 있는 그대로 포함을 시켜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같이 444 계열의 코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방송국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품질이 필요하고 데이터 압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면 색상 정보를 많이 압축시킨 포트2 계열의 코덱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각각의 코덱 타입마다 고유한 데이터율이 있죠. 보게 되면 444, 444 XQ 타입의 경우에는 1920, 1080, 29.97 영상에 대해서 1초가량 데이터를 압축한다고 봤을 때 색상 정보는 444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500 Mbps를 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 444의 경우에는 바로 333 그리고 반면에 색상 정보와 데이터 압축을 좀 더 많이 진행하는
포토2 HQ 타입의 경우에는 220 또는 단순 포토2는 147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압축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로 썼던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프록시 파일을 만드는 목적으로 이같이 LT 타입에 보게 되면 LT 타입은 102 Mbps, 프록시는 45 Mbps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데이터 압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전체 코덱 타입 중에 보게 되면 위로 가면 갈수록 444 이런 타입으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 압축률이 덜하고 많은 양의 색상 정보를 담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데이터 압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는 무척 작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화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능한 화질을 많이 살려서 작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같이 444 계열을 사용을 해 주시고, 보통의 방송 품질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면 포토2 HQ, 포토2를 사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프록시 같은 파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포토2 LT, 포토2 프록시 타입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비디오 파일을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테스트 작업을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놓은 비디오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인풋을 해보게 되면 각각의 비디오 파일은 보시다시피 압축이 많이 진행이 되는 H264 계열의 코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코덱들을 좀 더 편집하기가 좀 더 쉬운 형태인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바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를 전체 모든 파일을 다 선택을 해서 일단 프레임 레이트를 보게 되면 이 프레임 레이트가 좀 제각각 다른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죠. 이 상태를 그냥 강제로 제가 모든 프레임 레이트를 똑같이 23.976으로 한꺼번에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만은 저는 임의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를 새로운 시퀀서 타임라인으로 생성을 해 놓고 한번 재생을 해보죠. 언뜻 봐서는 재생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각각의 프레임 레이트를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보게 되면 화면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 현저하게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가리키고 있는 플레이 헤드의 어떤 이동 속도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화면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재생을 했을 때는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정지를 하고 스탑을 하고 드래그를 했을 때 화면이 바뀌는 속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느리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개별적인 각각의 이 영상이 갖고 있는 해상도를 보게 되면 바로 4K 해상도 또는 UHD 해상도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일반적인 HD 해상도라면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으로는 어느 정도 실시간 재생 속도를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 해상도가 이같이 3840, 160 이상의 어떤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각각의 영상을 H264라는 코덱으로 심하게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CPU 능력으로는 제대로 안정적인 이 플레이백 속도를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같이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코덱을 사용해서 UHD 4K 해상도를 있는 그대로 편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더 좋은 CPU, 더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컴퓨터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순간적인 비디오 해상도를 2분의 1 사이즈로 다운을 시켜놓고 지금 재생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상태를 풀 해상도, 오리지널 해상도 있는 그대로 전환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게 되면 이같이 더더욱
이 화면이 바뀌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제때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고압축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파일은 제가 쓰고 있는 CPU의 능력으로는 실시간으로 편집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압축을 풀어놓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H264 코덱 방식에 비해서 애플 프로레스 코덱도 역시 똑같이 압축을 해주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압축을 덜 하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압축이 살짝 풀어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H264 코덱이 원본 해상도, 원본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 10분의 1 또는 심지어 100분의 1 사이즈로 파일을 상당히 많이 줄여놓고 심하게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지만 애플 프로레스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압축이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바로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 프로레스 코덱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보게 되면 엑스포트 미디어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같이 엑스포트 세팅창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선택한 파일을 다른 코덱 타입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일단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선택한 비디오 파일이 오리지널 파일이 H264 코덱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코덱을 다음같이 포맷 타입을 바로 퀵타임 코덱으로 바꾸면서 비디오 코덱 타입을 바로 애플 프로레스 계열로 지정을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아까 인터넷 웹페이지 상에서 이제 보여드린 이제 이 코덱 타입이 똑같이 열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포트2 프록시부터 시작을 해서 444XQ까지 보게 되면 444XQ, 444, 포트2 프록시, LT, HQ, 포트2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코덱 타입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제 이 파일을 가능한 어떤 색상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혀 압축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만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면 444 계열을 사용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하지만은 색상과 데이터 압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면 포트2 HQ라든가 단순 포트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압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파일 사이즈를 더 많이 줄이면서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걸 감수를 하고 파일 사이즈가 많이 줄어져 있는 LT라든가 프록시 타입을 쓸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이 파일을 단순 포트2로 지정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매치 소스 버튼을 눌러서 원래 이 오리지널 비디오 파일이 갖고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프레임 레이트라든가 해상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면 체크를 풀고 개별적인 해상도, 개별적인 프레임 레이트 값을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디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언컴프레스, 즉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압축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사실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오디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일단은 기본 설정 값인 언컴프레스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압축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일단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샘플 레이트 또 샘플 사이즈 값도 일단 디폴트로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 놓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엑스포트 비디오, 엑스포트 오디오를 다 체크를 해 놓고 출력되는 파일 네임 부분을 클릭해서 출력되는 경로를 따로 지정을 해 놓죠. 엑스포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출력되는 파일 이름 끝에 프로레스 코덱으로 바꿨다는 의미로 언더바 프로레스라고 이름을 지정해 놓죠. 프로레스 포트2
이 상태로 해서 익스포트. 그러면 이제 그 H264 기반의 비디오 코덱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네, 파일이 이제 그 바뀐 상태인데, 바뀐 상태 파일을 따로 로드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죠. 프로레스 코덱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 하위에 파일을 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바로 아까 익스포트 폴더에서 이 파일로 이렇게 출력을 해 놨죠. 이 파일을 로딩을 해 놓고 바로 해당 파일을 지금 현재 이 타임라인 구조 안에서는 H264 코덱 파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파일을 Alt 클릭 드래그를 해서 파일을 교체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 바로 H264 파일이 프로레스 포토2 코덱으로 바뀌어 있는 파일로 교체가 되어 있겠죠. 교체되어 있는 파일을 이제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이 플레이 헤드를 이동해서 제가 드래그를 해보니까 이전 그 상태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상당히 부드럽고 빠른 피드백 속도로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원래 오리지널 파일이 압축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 H264 코덱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압축이 좀 어느 정도 풀어져 있는 이 프로레스 코덱으로 바꿨을 때 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 원래 오리지널 H264 코덱이었던 오리지널 파일을 다시 압축을 하면서 파일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원본에 비해서는 좀 살짝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본 파일, 이 원본 파일이 갖고 있는 이제 이 어떤 화질이 있겠죠? 그 화질 상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이제 그 400%로 확대를 해놓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보시다시피 이 원본 그 H264 코덱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에 비해서 살짝 화질이 약간 보게 되면 약간 거칠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살짝 좀 이미지가 거친 상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원래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파일을 다시 또 새롭게 압축을 해서 파일을 바꾼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화질이 떨어진 정도를 좀 판단을 해보자면 이 원본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심하게 화질이 떨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편집을 했을 때 빠른 피드백 속도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H264를 프로레스 코덱으로 바꾼 것에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이점은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어떤 영상을 프록시 파일로 만들어 놨을 때 좀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이제 언두를 해서 원래 mp4 파일로 되돌려 놓죠. 지금 상태의 전체 타임라인은 모두 압축이 좀 심하게 되어 있는 H264 기반의 mp4 파일로 각각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파일을 이같이 어떤 화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닌 풀 해상도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여전히 이 플레이백 타이밍 또 피드백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파일들에 대해서 다음같이 모든 파일을 다 선택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create proxy 다음같이 이 프로레스 기반의 이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포맷 타입을 바로 퀵타임으로 지정해 놓고 프리셋 타입을 바로 이제 보시다시피
역시 이제 이 프로레스 타입의 이 코덱을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죠. 보게 되면 DNX HR 계열의 코덱이 있고 시네폼 계열의 코덱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이 프로레스 계열의 코덱을 사용을 해보죠. 이때 보게 되면 프로레스 하이 레졸루션 프록시가 있고 미디엄 레졸루션, 로우 레졸루션 역시 이렇게 해상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해상도의 의미는 원본 해상도를 2분의 1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 8분의 1 사이즈로 각각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이 해상도를 미디엄 레졸루션 프록시로 한번 지정을 해서 만들어 보죠. 이 프록시 파일이 만들어지는 그 위치는 오리지널 파일이 갖고 있는 그 경로를 그대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next to original video in proxy 폴더를 체크를 해놓고 만들어 놓죠. 자, 이 상태에서 OK. 그러면 이제 이같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선택했던 파일을 이제 새롭게 이 프로레스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주는 이 변환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 원본 H264 이 코덱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프로레스 프록시 계열의 파일로 각각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프록시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상태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버튼 에디터 실행 바로 이 프록시 기능을 온오프를 해주는 바로 이 버튼이 있죠. 토글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오케이. 이제 이 상태에서 토글 프록시를 이제 켜주게 되면 바로 이제 그 해당 파일에 대해서 원본 파일이 아닌 새롭게 프록시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대신 로드를 해서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게 되죠. 보게 되면 자, 이제 이 플레이 헤드를 드래그 하는 것에 따라서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 저해상도의 프록시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화질을 봤을 때는 화질이 이렇게 좀 심하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도의 지금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본 파일로 다시 로딩을 했을 때는 토글 프록시 기능을 껐을 때 이 원본 화질은 비교적 좀 깔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은 화면이 업데이트되는 플레이백 되는 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프록시 체크. 플레이백 속도는 빨라졌지만은 화질은 그만큼 떨어졌죠. 역시 이렇게 이제 이 프록시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해서 보다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 프록시 파일의 어떤 세부적인 그 규격을 좀 확인을 해보죠. 새롭게 이제 그 프록시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 하위에 아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바로 프록시 파일이 있겠죠. 그 프록시 파일은 다음과 같이 바로 원본 파일이 있는 경로에 프록시라는 폴더 하위에 각각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각각의 파일 이름마다 이 프록시라는 단어가 각각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파일을 다 선택해서 그냥 한번 임포트를 해보죠. 임포트를 한 상태 그 파일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사양을 좀 확인을 해보면 해상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1280720 사이즈로 줄어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프로퍼티 세팅을 열어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컴프레스 타입이 애플 프로레스 포트2 프록시 타입의 코덱을 사용해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데이터율이 상당히 비교적 압축이 많이 되는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프록시 타입을 사용해서 파일이 새롭게 압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본 H264의 파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압축이 되어 있는
압축이 어느 정도 풀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편집을 했을 때는 보다 빠른 피드백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프로레스 파일에 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둬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